신경차단술 1년에 4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알고 계신 내용은 과장된 내용일 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을 뵀는데 오늘은 조금 발칙한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한 2년쯤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적절한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2년을 기다리고 검색해보고 했지만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경차단술 1년에 4번까지 가능한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술잔이 5가죠. 술은 1년에 몇 잔까지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신경차단술은 1년에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혹시나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알고 계신 내용은 과장된 내용일 뿐입니다.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그 정보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을 수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어느 정도부터 잘생긴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람마다 잘생긴 기준이라든지 또는 잘생김에 대한 어떤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기준 그거밖에 안 돼요. 기준이 명확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속으로 100마디씩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닌데 어떤 의사가 나와서 주사는 1년에 몇 번까지만 할 수 있다던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2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2년 동안 신경차단술을 1년에 몇 번까지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근거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연구를 계속 찾아본 거예요. 2025년 현재까지 신경차단술을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를 따라서 1년에 4번, 많다면 6번 정도까지는 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권장까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4번까지가 끝입니다. 6번까지가 끝입니다.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애매한 권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다들 떠드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TV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잘못된 정보에 오염된 여러분들의 뇌에 올바른 정보를 심어주는 게 저의 오늘 목표입니다. 술은 1년에 몇 잔까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기준도 있으실 거고 의학적인 기준도 있을 수는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잔의 크기, 술의 종류, 술의 농도, 술을 마시는 속도, 또 술을 마시는 강도, 술의 양은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간 기능, 콩팥 기능 등에 따라서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정도는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모든 낭설의 이면에는 대부분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낭설의 이면에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무섭고 부작용이 큰 순수한 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이 4번, 6번 정도만의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신경차단술의 아주 불편한 진실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매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의사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양과 농도가 다릅니다. 신경차단술이란 말과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말은 같은 말로 알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김치를 먹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봤을 때 김치의 민족이라. 하지만 저도 매 끼마다 김치 안 먹어요. 어떨 때는 스파게티도 먹고요. 김치 없이 다른 음식도 먹을 때도 되게 많아요. 한국인의 음식의 대표는 김치인 거는 사실이지만 한국인의 음식은 언제나 김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경차단술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신경차단술과 스테로이드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매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단적 치료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척추에 병변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개가 있는 병변 중에 어느 병변이 가장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주된 병변일까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병변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약을 집어넣어 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병변에 주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병변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주사의 반응을 가장 잘하는 병변이 주된 병변이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걸 진단적 치료, 진단도 할 겸 치료도 할 겸.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약효가 길어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너무 효과가 길어져 버리면은 첫 번째 주사의 효과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결돼 버리면 어느 주사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부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적 치료의 개념을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이익인데 장기적인 이익이 없다는 걸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경차단술을 받아온 분이라면 애초에 스테로이드는 들이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자의 의학적인 상황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스테로이드가 몸에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큰 환자들이 있어요. 콩팥 기능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뭐 알러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경차단술을 10번을 한다면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아야 3번, 4번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자형 스테로이드와 두 번째는 비입자형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입자형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주사기를 딱 보면은 우리 우유 색깔처럼 뽀얗게 보여요. 그 안에는 스테로이드가 녹아있는 구조가 아니라 스테로이드가 그 용액 속을 떠다니는 구조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우유 같은 느낌이 나는데 스테로이드의 장점은 몸 안에 주사가 됐을 적에 조직에 그대로 쌓여요. 그리고 서서히 녹는 거예요. 그 말은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 안에 이렇게 남아버린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또 주사를 맞아서 스테로이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고 축적된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을 오랫동안 강하게 드러내버리면 그때는 스테로이드가 또 다른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입자형 스테로이드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입자형 스테로이드 중에 일부 입자가 혈관으로 스며들었다가 작은 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신경 주위에는 이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이 제정돼 있어요. 두 번째로 비입자형 스테로이드는 물에 녹아서 투명한 스테로이드예요. 몸 안에 주입이 되면 흡수가 되면서 사라져 버려요. 장점은 누적되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은 없거나 아주 최소화되는 반면에 주사에 의한 효과는 짧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입자형 스테로이드의 치명적인 부작용,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신경에다가는 대부분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주사를 최대한 6번 정도까지 맞을 수 있다는 그 주장의 근거에는 스테로이드의 종류에 따른 제한은 따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번, 6번, 3번 이런 기준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논문들, 여러 가지 어떤 글들에는 결론이 나 있어요. 1회에 보통 10mg씩 주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돼 있는데 10mg이라면 이게 1년에 4번이 되는 거예요. 비입자형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사 속에는 5mg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5mg을 최대로 사용하는데 저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매번 사용한다 하더라도 8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의사들은 한 번에 2mg을 쓸 거야 라고
철학을 가진 의사가 있다면 20번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루 3번씩 1년 내내 맞아도 돼요. 한 번에 저처럼 5mg 또는 그 이하를 사용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3번씩, 4번씩 맞아도 이 논문들의 주장하는 기준까지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한대로 맞아도 됩니다. 물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지 간에 피부를 뚫고 약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균이 따라 들어가서 감염의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신경 손상의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하루에 3번씩 맞는 거는 물론 잘못된 거는 맞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1년에 4번, 6번 그 근거는 스테로이드일 것이고 스테로이드를 근거로 들었을 때는 이런 기준은 죄송하지만 틀렸다는 거.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사람의 설명을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왜 이런 낭설들을 굳이 퍼뜨리는 걸까? 또는 왜 이런 자꾸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걸까? 저도 모르겠어요.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신경 차단술을 어떻게 하는지, 신경 차단술을 할 때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쓰는지 전혀 모르는 의사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자칭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를 매번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사용하는지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떤 이런 논문들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전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경 차단술을 실제로 할 줄 아는 의사가 어떤 주사인지 아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 정도 스테로이드를 듬뿍 쓰는 의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환자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써버리는 의사라면 당연히 그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조심스럽지만 수술을 위한 빌드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에 6번, 3번, 4번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자, 당신 주사 4번 맞았죠? 효과 없네요. 이제 수술해야 돼요. 라는 수술의 당위성을 강제로 획득하기 위해서 기준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의사들이 똑같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도 않고 스테로이드 용량도 다르고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1년에 4번, 6번이란 근거에 대해서는 밖에 설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유가 어느 것이든 실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든 의도가 있든지 간에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경차단술을 1년에 4번, 3번, 6번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그 주치의가 가자는 대로 착실하게 따라가 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치료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어디나 보면은 착한 학생이 제일 잘 돼요. 굳이 자꾸 이제 이 일을 제기하고 자꾸 고민하는 학생보다는 선생님 말씀 따라 잘 따라가는 학생이 제일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좋듯 환자 중에서도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환자보다는 줄줄줄 잘 따라오는 환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치료 결과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무시하시고요. 척추를 치료하는, 우리 척추를 책임질 수 있는 척추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어떤 면에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오늘 강의 이후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병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나 오픈 병원,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실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오픈톡으로도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